핵심 기술 제도란 첫 번째,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고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다. 이 해석을 그대로 하자면 외국에는 없는 기술이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술인데 이것이 유출이 될까봐, 함부로 수출하면 유출이 될까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 기술은 이미 외국서 먼저 시작하고 외국서 그 특허권이 만료가 돼서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손쉽게 균주를 들여서 너무도 쉽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국내 보톡스 시장, 보톨리눔 균 시장은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지금 전혀 여기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K-바이오, K-뷰티, 또 K-팝 이런 어떤 K-웨이브를 비교하자면 오히려 해외 수출을 독려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핵심 기술 제도는 오히려 해외 수출을 할 때 검증하는 제도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 이사님도 말씀드린 이 기술이 너무도 죄송하지만 쉬운 기술입니다. 어려운 혁신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의 업체보다 지금 막 시작한 그 벤처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존의 큰 업계들은 부담이 없는 제도지만, 저도 바이오벤처를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관 업무가 필요하고요. 대관 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면 시장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후발 명세한 벤처업계들은 이거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원래 시작했던 보톡스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같은 균주를 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원래 보톡스 회사가 이걸 시작했다고 그랬지만, 이걸 시작을 했으면 다른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 균주를 쓸 수가 없어야만 됩니다. 이게 상식인 거죠.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써도 특허권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나라 핵심 기술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의료, 미용 의료, 그 다음에 뷰티 시장의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보톨리눔 톡스는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최대치를 한 거지만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5년 때는 7, 80%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의 기술력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후발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수출할 때마다 왜 일일이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닌 돈인 것 같지만 벤처 막 시작하는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할 균주가 아니라 다른 균주, 또 A형 타입이 아니라 다른 타입을 해도 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량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사업하다는 보톨리눔 전 세계에 부족한 거는 굳이 특허권도 없고 그냥 그걸 써도 되는데 굳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균주라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실 분 많은데 국제 미생물 예탁 제도가 있어서 이게 신규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걸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기업 판단에 이 특허를 거는데 유사 특허를 방지를 못하는 특허라고 하면 특허를 걸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2009년부터 우리는 국내 시장을 경쟁하지 않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해외 유출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핵심 기술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해외 수출을 도와줘야 되는 바닥인데 역으로 가고 있고요. 2016년에는 테러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균주 핵심 기술, 균주 자체를 핵심 기술 주장하는데 이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법안 때문에 오히려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특허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18개 업체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건 특허권을 보고도 못 받고 또 기술이 어렵냐, 기술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지금 포화 상태가 있고 이것을 해외 수출을 장려하는 쪽으로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영세한 업체들이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또 대가문구가 너무 어려우니 이 대가문구를 도와주는 어떤 기금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 게이츠가 퇴직하고 나서 그 전 세계 감염병을 없애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그 서울대 후문에 가면 국제 백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백신 연구소의 최대 기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거기다 왜 빌 게이츠가 미국도 아닌 국내는 아니다, 국제 백신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때 여러 업체를 언급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조한 백신 기술이 너무도 훌륭하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 이만한 돈을 투자한다. 빌 게이츠가 그 수많은 우리가 앞선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국 유럽을 제치고 이 우리나라 국제 백신 연구소에 할 때는 이런 제조한 백신 기술이 뛰어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중국보다 먼저 제조한 백신 기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은 한일 균주를 쓰는데, 균주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 같은 여의도동에 있는 균주들인데 왜 이거를 이게 왜 규제를 하는지 도저히 이 미생물학 전공자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을 좀 하려고 가면은 모든 제약업체들이 특허권 먼저 묻습니다. 그게 안 되면 부당행위가 경제방지법이 있는데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기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술, 여기는 이제 특허권이 지금 설정이 될 수 없는 기술인데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여기는 바이오 제약업입니다. 바이오 제약업이면 원칙대로 특허권 가지고 서로 승부하고요. 또 기존 업체들은 그냥 기존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특허법이 됐든 부당행위 가졌든 알아서 싸우시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새로 이 보트륨 균주를 연구하려고 하는 벤처들의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툴리눔 균주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 전략 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크게 없다. 특히나 바이오 업계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 특히 2016년 균주까지 포함해서 핵심 기술로 지정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해제 요청을 산업부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또 우리 국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벌써 몇 해 전부터 목소리를 내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또 중국도 이 보툴리눔 톡신을 또 생산,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미국과 EU에서는 균주 소스 자체를 보안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로 제조기술, 품질관리, 안정성 중심으로 규제가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의 의약품, 의약 목적으로 이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 또 균주 관리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현행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은 7개의 법령에 걸친 5개의 부처의 중첩 규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중복 규제, 전략 물자까지 포함된 중복 규제가 아울러 이루어지는 총적인 복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은 현재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정 과정의 경직성, 불투명성, 또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시대적 상황 변화,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화의 어떤 문제, 또 산업 경쟁력과 생물학전, 다양한 어떤 생물 안전과 관련된 그런 괴리,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름화를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6년 균주까지 포함한 것은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균주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거든요. 노하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기체일 뿐입니다. 물질일 뿐이에요. 당장 우리 이승현 교수님 발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50ml로 8만여 개의 균주를 단시간 내에, 그것도 대학교 실험실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이게 쉽게 접근 가능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위법인 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면 고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랍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보톨리눔 통신 균주 규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EU는 안보 중심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나 산업적 활용에 있어서는 촉진을 오히려 장려하고 지원하는 이런 듀얼 유즈 레귤레이션 시스템, 이중 규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의 정부 규제 방침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다. 17개 응답 제약사 중에 14개 제약사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82.4%고요. 반대하는 업체는 3개사가 반대를 해서 약 한 17.6%입니다. 선발주자로서 이미 시장 지배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제가 10년 동안 늘어지고 6년도 26년대 균주까지 포함하고는 더 후발주자들의 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게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발 업체들은 이미 식약처의 품목허가 승인업체로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 핵심 기술 페이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후발주자, 대부분의 제약사 그리고 특히 신생 바이오 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외 인허가, 제조 공정 개선, 임상 연구 등등의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규제 개선을 해줘야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목소리를 설문조사 문항마다 켜켜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톡스와 관련된 이 문제는 상당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뿌리 깊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는 어디냐?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업계와 산업부, 정치권 등이 규제 카르텔에 상당 부분 엮여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전형적인 규제 포획 이론, Regulation Capturing Theory, 정부와 기업 간의 공생관계를 통해서 기업에게 특혜와 혜택을 주는 이런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톨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독소의 생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균주도 중요하겠지만 균주보다도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가장 많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의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생산시키느냐 생산 기술. 그 다음에 분리 정제하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아주 정제가 아주 잘 되질 않으면 다른 것들이 섞여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효과보다 독소로서의 효과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역시 생산 기술과 분리 정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외국 회사가 생산하는 그 균주하고 우리 균주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죠. 다행히 균주에 있어서 우위성은 없어도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미 15년 지났잖아요. 근데 15년 동안에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후진국들도 이제 개발도상국도 다 균주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균주가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균주가 해당이 안 될 뿐더러 그 기술이 이미 더 이상 우리만의 기술이지 않다. 이게 기업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행정 절차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선진국들은 똑같이 하고 있냐라는 걸 조금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선진국은 생각보다는 좀 전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측면도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혜택도 줘야 된다는 기업적의 어떤 논리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규제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냐. 좀 과잉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핵심 기술이 이렇게 교류가 되려면요.
인적 교류가 됐던 학술적 교류가 됐던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자꾸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선진국 경쟁하는 데 있어 속도를 중요시해야 하니까 너네들하고 하기보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회사는 하겠다고 하더라, 쉽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거기랑 같이 한다는 미국 회사들의 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라 중심으로 가버리지 우리 중심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성이에요. 그 경제성을 우리가 빨리 확보하지 못하면 어차피 2030년에 25조 되면 뭘 해요? 우리가 그 퍼센트가 10%, 15% 늘어나는 게 아니라 5%, 3% 주면 그게 그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나 합작 회사 같은 거 만들 때도요, 제한 규정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외국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에 대한 것들을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후진국도 요즘은 이슈가 굉장히 큰데 투자나 합작을 그쪽에 했을 때 우리가 수출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 국가 핵심 기술에서는 빼주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빼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을 여러 법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2030년에 25조 중에 우리가 한 15%, 20%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돈이잖아요. 요즘 수출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기술적 측면과 그 다음에 규제라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퍼스트 인 클래스가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퍼스트 인 클래스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세계 시장에서 세계의 어떤 보툴린 토시 시장을 보톡스 시장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미용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국가핵심 기술 10번, 100번을 지정해야 되겠죠. 과연 이것이 퍼스트 인 클래스냐 베스트 인 클래스냐 또 하나는 근데 지금 말씀들 들어보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가 협회가 2023년부터 나름의 그걸 보고 적어도 이건 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가서 우리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냐 아니면은 족쇄인 거냐 발목을 묶고 있는 거대한 저 기능이나라는 관점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에도 건의를 하고 산자부에다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근데 번번이 돌아왔습니다. 부처에 내려보내면 건의조차도 얘기를 했는데 또 산업부 가면 산업부에서는 산업기술위원회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는 생명과학 분야의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로 가고 그리고 의무식 답은 또 같았습니다. 저희 협회 우리 산업계는 사실은 정부를 대상으로 보자면 어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협회 부의장으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산업에 그냥 기업들 어려운 좀 얘기하면 되고 글로벌 진출하면서 이런 그림돌이니까 앞서 제가 여기 적어놨던 얘기대로 이제는 결단해 주십시오라는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논의가 또 더 이상 되풀이 되는 거는 그 시간에 좀 세계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언론도 그런 역할을 좀 써주시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 특정한 기술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제도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는 필요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풀려고 했을 때에 지금은 지정한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를 망해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제도가 되면 특히나 이 국가핵심 기술과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거를 갖다가 2024년에 대한상의를 통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킬러 규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관철되지가 않았는데요. 적어도 킬러 규제에 준하는 그런 제도의 경우에는 적어도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5년 내지는 10년이 지나면은 그런 제도가 왜 지속적으로 국가핵심 기술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만약 하나 일정한 기준에 5년 내에서 10년 이후에 전문가, 산업계 등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이 기술이 왜 더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정을 해놓고 해제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니들 위로 와서 왜 이게 지금 해제되겠는지를 설명해봐. 이게 아니라 지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합리적인
목소리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시대는 변하니까요. 시대는 급변하니까요. 1년이 급변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국가의 기술로 계속 지정이 되게 되는지를 소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산업계와 전문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효과라든가 합법적으로 볼 수가 있는 한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결정하는 체계 지정과 해제의 기구를 갖다가 분리하는 식의 적어도 저는 이제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 규제 혁신을 해야 될 판에 규제 혁신 기술이 되어가지고 규제의 발롱을 발롱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보틀링 톡싱, 보틀링 독소 생산 제조 기술 균주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공익과 나아갈 길을 갖다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발상에 대해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툴리늄 균주를 지금까지 개발하기 7년 동안에 7종을 개발하기까지 발견해서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균주 7종 중 5종은 깨끗한 덕유산 정상 눈썹 토양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한간에서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눈속에서 찾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NCTC 균주 발견 지역을 해놨는데 아마 눈 좋으신 분은 발견 지역 여러 가지 사례가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사람 얼굴에서도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썩은 통조림이나 오염된 토양이나 현기적 환경에서 나옵니다. 그럼 왜 눈속 토양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도리산 정상이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그 다음에 한 5, 6개월은 눈속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현기적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병증은 실험 노트 유무 및 상세 기록 여부를 신고의 적절성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되어 생물안전등록시설에서 보관 관리해야 됩니다. 취급자의 심원, 보안 시스템, 출입 기록, 시설 보안 계획 구축, 그 다음에 질병청,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물법인은 정기 점검, 수시 점검, 규정 지침 등 어길 경우에 바로 시기 들어갑니다. 문서 현행화, 그 다음에 출입통제 CCTV 전산 보안 요구 이런 것들은 여러 기관의 각기 다른 규제들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연구원들이 이것 점검하려면 두세 달을 해야 되고 균주 하나 등록하는데 1년 이상 또 자료를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의 추가 부담 비용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보툴리늄 균주를 찾으려고 하면은 BL투랩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쉽게 해서 어떤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발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발견되면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를 물게 됩니다. 저희가 유전자 연계서열 비교 분석 독자성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지놈 사이즈를 보면은 제일 아래에 미국의 A사와 M사가 376만 개, 그 다음에 H사가 380만 개, 저희가 390만 개짜리, 400만 개짜리, 400만 개짜리 이상으로 지놈 사이즈가 20-30만 개 차이가 납니다. 또 유전자 분석 결과 S&P가 랜덤으로 추출해서 400만 개 균주에 랜덤으로 추출한 것도 13,000개에서 15,00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마크로제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가 균주를 발견한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노력이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R&D 자금과 투자 유치해서 쓴 자금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국가 핵심 기술 기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툴리늄 균주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고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찾을 수 있고 자연 환경에서 나온 것인데 과연 그걸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해야 되냐? 저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기술이길래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겠냐? 그렇다면은 국가는 어떠한 지원을 해줬느냐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어떠한 혜택을 줬으며 어떻게 상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GMP 시설이라도 공급해줬냐? 아니면 국가 과제라도 넉넉하게 줬냐? 국가 과제를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것은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알조만도 만들 수 있고 중국도 만들 수 있고 이미 다 만든 것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3개월짜리 주사제는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과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할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중적 규제를 통해서 연구원들의 에너지를 뺏고 시간과 비용을 뺏고 그래서 혁신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냐? K 글로벌 바이오와 K 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규제는 과감히 혁파를 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